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비잔틴 제국을 최장기간 통치했던 황제는 마케도니아 왕조의 바실리우스 2세입니다. 그가 재위에 있던 기간은 976년부터 1025년까지 무려 49년이나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었기에 명목상 공동 황제였던 시기까지 따지면 훨씬 더 길어요. 그의 통치 초반은 혼동기였지만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독자적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와 동생 콘스탄티누스 8세는 로마누스 2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됐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누스 2세의 부인 테오파노 황후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황제가 된 그녀의 두 아들은 겨우 5살, 2살이었기 때문에 테오파노는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당시 정복장군으로 명성을 떨치던 니케포로스와 재혼했습니다. 그는 니케포로스 2세가 되어서 정식 황제였던 두 아이들을 제치고 6년간 비잔틴을 통치합니다. 니케포로스 2세는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겪으면서 쫓겨났습니다. 테오파노 황후의 새로운 애인은 떠오르는 인기장군 요하네스 치미스케스였습니다. 그는 황후의 도움으로 궁전에 침입했고 잠자던 니케포로스 2세가 살해당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황후의 애인 치미스케스는 다음 황제로 추대됐고 황제가 되자마자 은인인 테오파노 황후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배신이었지만 비잔틴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했기에 이 행동은 환영받았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군영과 야전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제국의 국경선은 도나우강과 티그리스강까지 확대됐고 러시아인과 사라센 군대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여 황제는 동방의 정복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고 이 황제 또한 암살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레네 황제 때처럼 황제의 바로 옆에서 수발을 드는 황관이 문제였습니다. 요하네스 치미스케스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겨우 그자들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라고 울분을 토한 후에 황관들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원래 황위 계승자였던 테오파노의 두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형제는 이번에도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후견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황제의 암살과도 연관이 있을 대신들이 12년간 어린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들은 황제에게 청춘의 쾌락에 대한 탐닉, 그리고 통치의 노고에 대한 경멸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는 어릴 때부터 축적된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공동 황제였지만 심약한 콘스탄티누스 8세는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자신을 억누르던 세력을 모두 소탕했습니다. 결국 황제를 참칭하던 늙은 장군들까지 모두 굴복시키고 명실상부 제국의 통치자가 된 바실리우스 2세. 그는 동로마의 황제답게 정복군주로서 꾸준히 영토를 넓혔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는 불가리아인의 학살자라는 닉네임으로 불렸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정복전쟁에 힘썼기에 황제는 수많은 수훈을 세웠는데 특히 15,000명의 불가리아 병사를 포로로 잡았던 불가리아 전투가 유명합니다. 그는 15,000명의 포로를 100명씩 팀으로 묶은 후에 각 팀마다 99명씩 골라내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팀마다 유일하게 눈을 안 뽑힌 나머지 한 명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팀에 99명의 맹인을 인도해서 불가리아 왕에게 데려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귀환대를 본 불가리아 왕은 쓰러졌고 이틀 후에 죽었으며 불가리아는 제국에 병합됐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는 개성이 정말 강한 황제였습니다. 의전과 의식의 끝판왕인 비잔틴 황제답지 않게 화려한 치장에는 완전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박식하지만 나약했던 사람이 힘없이 쫓겨나고 힘있는 개선 장군이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문화와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학자들을 무시했으며 법률가와 예술가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정복전쟁만 좋아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원정을 떠났고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의 가장 특이한 점은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독신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청년기에 강제로 방탕한 생활을 보내게 된 것이 그의 결벽증을 자극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귀족으로부터 제국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여자를 정치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상의와 갑옷 밑에 수도사의 옷을 입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며 후계자 없이 죽었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 치하의 비잔틴 제국의 번영은 정점을 이뤘습니다. 서쪽으로는 남이탈리아, 북쪽으로는 도나우강, 남쪽 지중해 섬들까지 모든 영토가 안정됐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이름만 유명했지 빛 좋은 개살구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와 달랐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번영을 누렸지만 바실리우스 2세가 죽자 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이어서 동생 콘스탄티누스 8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3년 만에 죽은 그에게는 딸만 셋이었습니다. 에우도키아, 조에, 테오도라. 이 3명 중 1명이 결혼해서 그 남편이 비잔틴을 다스리게 하기로 했고 이 역할을 받아들인 사람은 조에였습니다. 조에의 남편으로 지목된 로마누스 아르기로스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는 남편이 황제로 지목되자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로마누스 3세는 탄생했지만 조에는 48살이었기 때문에 임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고 거짓말처럼 로마누스 3세는 6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조에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 남편은 그녀의 옆에서 시중을 들던 미카엘이었습니다. 그가 미카엘 4세로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가 간질 환자였다고 합니다. 미카엘 4세는 조속한 황위 선양을 원했고 후계자는 결혼이 아닌 입양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조에에게 입양되며 다음 황제가 된 사람은 미카엘 4세의 조카 미카엘 5세였습니다. 미카엘 5세는 겨우 1년간 황위에 있었고 유일하게 한 일은 조에를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에를 추방한 사건 때문에 본인도 쫓겨났고 조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조에가 수도원에 있는 자매 테오도라와 함께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이한 자매의 공동 통치는 2달 정도 지속됐는데 두 사람은 매우 달랐습니다. 수도원에서 나온 테오도라는 여전히 금욕적인 삶을 살고자 했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조에는 여전히 자신의 결혼 상대를 새 황제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에는 3번째 남편을 맞았고 조에의 3번째 남편이 콘스탄티누스 9세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9세는 조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에 조에의 동생 테오도라가 임시로 제국을 통치했고 그녀가 이듬해 죽으면서 마케도니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 제국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